네, 이제 8월의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에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는 또 한 번 답답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에 뉴욕의 3대 지수는 일제히 다 올랐는데요. 엔비디아의 힘이 컸습니다. 기대감으로 올랐죠. 엔비디아 이제 실적 발표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반도체주들의 부침이 있었는데요. 그 배경에는 샘 올트먼의 이 AI 거품론에 대한 그 언급 때문에 한 차례 휘청이긴 했었습니다만 엔비디아 실적이 이를 불식시켜 줄 수 있을지가 하나의 관전 포인트 되겠습니다. 일단은 기대감 속에 간밤에 뉴욕 안에서 기술주 필두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일단 오늘 국내 증시는 관망을 택하고 있습니다. 자, 2시의 시장 분위기 살펴보실까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보합 부근에서 엎치락뒤치락 방향성 탐색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3,181포인트 보합이고요. 코스닥 또한 보합, 현재 800선 안착이 된 채 계속해서 그 지지력 테스트 받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외국인들의 팔자가 우리 시장 안에 너무나 부담이 되어주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들 현선물 시장 안에서 일제히 팔자를 택했고요.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는 매도 우위, 현재 외국인들 3,100억 원 팔고 기관도 동반 팔자 보여줍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메이저 주체들의 팔자가 이어지면서 하방 압력을 계속해서 받아가는 최근이고요. 선물 시장 쪽으로도 오늘은 외국인들이 팔고 있다는 점 체크되고 있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오늘 장에서 엇갈리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7만 원 선 위에서 현재 0.2%대 소폭의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다시 한번 26만 원을 이탈한 자리에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현재 2% 가까운 약세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보합권, 삼성전자 우선주도 강보합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고요. 6위부터 10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 안에서는요. 단연 오늘 시장 안에서의 주인공입니다. HD현대중공업, 조선주들의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조선주들은 한 차례 출렁이기도 했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어제는 세론으로 작용이 되기도 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강력한 반등을 쏘아 올리고 있죠. 호재는 연일 계속해서 터지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이 지금 필리조선소에 7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고요. 또 그 캐나다 잠수함 사업 관련해서도 이제 독일과 경쟁을 하게 됐다, 최종까지 올라가게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마스가 프로젝트로 미국과 협력을 도모하고 있잖아요. 이제 캐나다에서도 조선주들 수주 낭보가 이어질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조선주들은 이제 진짜 보유자들의 영역일까 싶을 정도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자리 조선주 점검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원전주 수산 에너빌리티도 반등 구간, KB금융, 현대차 소폭의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일부 종목들의 이 하락이 보여지는데 알테오젠 현재는 4% 가까이 밀리면서 42만 원 선으로 다시금 내려간 모습이고요. 현재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는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현재 에코프로가 0.5% 하락, 펩트론이 2%. 오늘 비만 치료 쪽으로도 계속해서 그 재료가 모이고 있죠. 지금 마운자로가 이제 한국의 상륙이 되기도 했었고요. 계속해서 위고비와의 경쟁, 그러니까 일라이릴리와 계속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 그 종목들의 흐름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펩트론은 현재 구간 2%의 상승, 파마리서치 2% 약세입니다. 6위부터 10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의 분위기 보실까요? 확실히 오늘은 혼조 양상이 뚜렷하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HLB, 그리고 삼천당 제약까지 현재 빨간불 켜주고는 있습니다만 큰 폭의 상승은 아닙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0.7% 약세에서 현재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2시의 시장 분위기 살펴봤는데 오늘 장은 좀 답답한 것 같습니다. 지수 자체도 보합 부근이고요. 그리고 상승 종목, 하락하는 종목도 비등비등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또 어떠한 전략이 맞을지 오늘도 여러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마감 100점 불패 출발합니다.
네, 여의도 승부사 함께하겠습니다. 시장 안에 봐야 될 이벤트는 끊임없습니다. 이제 오늘 밤이면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게 될 텐데요. 이를 앞두고 오늘 우리 시장은 쉬어가죠. 시장에 대한 전략 어떻게 챙기면 좋을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한 주의 중반 수요일의 시장이 다소 심심하고 좀 재미가 없는데요. 자, 이 시장 우리 김민준 전문가님과 주도주와 함께 또 돌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원샷 원킬 우리 하채기 전문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두 분 한 분씩 만나 뵐게요. 네, 그럼 먼저 김민준 전문가님부터 만나보시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양시장 디커플링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합권에서 좀 심심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시장은 크게 반응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전일에 이제 MSCI 리밸런싱을 거치면서 코스피 지수가 어제 하락을 했었죠. 이 후유증이 오늘 장에서도 약간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서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매물과 방어가 충돌하는 그런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끝나면서 이와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세부적인 어떤 안이 노출되면서 이게 증시의 어떤 분위기를 다소 좀 바꿔줄 수 있을지 이것도 한번 주목은 해볼 수 있겠고요. 또 세제 개편안이 이번 주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과를 했어요. 기재부안 그러니까 10억 원하고 그다음에 35%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소율, 최고세율 35%이 기재부안이 그대로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했죠. 그러면서 이제 세제 개편안은 이제 공이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9월 초에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서 이 세제 개편안의 수정안과 관련된 이제 본격적인 토론이 예상이 되고 있죠. 이런 부분도 향후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현위치 그냥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은 현재 위치에서 5일 이평선을 아래로 꺾는 흐름이 나오진 않는 게 좋아요. 앞에서 60일 이평선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한번 거쳤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5일 이평선을 아래로 꺾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다시 한번 또 60일 이평선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거쳐야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궁극적으로 현재 위치에서는 3,177포인트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5일 이평선을 일단 지지로 일단 유지를 해주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에 이제 키 맞추기 차원에서 일단 상대적으로 좀 나은 그런 흐름을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어제도 그랬고요. 오늘 같은 경우 같이 쉬어가는 모습이긴 하지만은 현재 798포인트에 위치하고 있는 21 이평선, 21 이평선을 우상향으로 전환시킨다면 패턴이 좋아지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앞에서 하락갭이 있었죠. 그리고 다시 상승갭으로 이를 커버했어요. 즉 아일랜드 갭이 일단 발생을 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여기에서 이 상태에서 21 이평선 우상향으로 전환시킨다면 패턴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지금 위치에서 798포인트에 21 이평선을 지지를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은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각각의 위치를 지지로 유지하는지 남은 시간 체크하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일가는 오늘 하루 증시인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오늘도 정확한 위치 체크해 주셨습니다. 장 마감까지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섹터별로 짚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바이오 종목별로 좀 강세 보이고 있고요. 조선 쪽도 강합니다. 오늘 먼저 살펴볼 업종은 어딜까요? 예, 일단 조선 엔진 쪽인데요. 조선 엔진입니다. 최근에 이제 조선주들의 등락이 말씀하신 대로 다소 좀 변화무쌍하게 움직였어요. 하락을 했다가 또 재반등 시도를 하는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다소 매매가 좀 까다로울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어제 하락한 조선주가 오늘은 다시 상승하고 있죠. 오늘은 거의 조선주 중심의 상승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제의 경우는 이제 MSCI 리밸런싱 영향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국내 조선업계가 이제 호황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스가 프로젝트까지 가동될 경우 조선업이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런 기대감이 있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조선업의 호황에 힘입어 가지고 선박 엔진 업체들의 실적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서요. 공장 가동률이 100%를 넘기면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죠.
탄소 배출 규제에 따른 친환경 선박 수요의 증가 때문에요. 저탄소 엔진 수요까지 증가가 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선박 엔진 업체들의 가파른 가동률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의 이 엔진 부분, 그리고 HD 현대 마린 엔진, 한화 엔진과 같은 엔진 3사의 올해 상반기 가동률이 100%를 넘기고 있는 만큼 이쪽 관련주 주가 상승 시도가 지속될 수 있을지 한번 주목은 계속 여전히 좀 더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조선 쪽으로 계속해서 호재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조선 엔진 쪽 기자재 체크해 주셨습니다. 자, 조선 엔진 중에서 저희 어떤 종목을 집중하면 좋을까요? 오늘은 HD 현대 마린 엔진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선박 엔진하고 엔진 부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2분기 영업이익이 175억 원 나왔어요. 전년 동기 대비 94% 일단 급증을 했는데요. 하반기에도 이제 물량하고 매출이 증가되면서요, 고정비의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수익성이 추가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내년에는 2024년에 수주했던 엔진하고요, 또 디젤 페트롤리움 엔진이 확대가 되면서요, 제품 믹스 자체가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2027년에는 또 2개 동의 추가 설비 라인 투자로 인해 가지고 생산 능력이 확대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또 향후에는 또 매출 성장이 또 기여를 하겠죠. 또한 HD 현대가 필리핀하고 인도, 모로코 이와 같은 해외 지역에서 생산 거점을 계속 확대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중형 엔진 수요가 향후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에 따른 수혜가 HD 현대 마린 엔진에 예상이 됩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21일평선을 지지받으면서 일단 오늘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21일평선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하고 있다는 것은 최근에 좀 매물 수화를 거쳤지만 패턴 기조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소리예요. 이 상태에서 85,550원에 전고점을 일단 돌파해 나갈 수 있는지, 항상 고점을 아무리 패턴 기조가 살아있더라도 고점을 높여 나가야만 계속 우상향 기조로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지 이런 모습까지는 좀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는요. 네, 엔진 쪽 주셨는데요. HD 현대마린 엔진 표시해 주셨습니다. 말씀 주셨던 전고점 돌파하고 안착하는지를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업종별로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살펴볼 섹터는 어디가 좋을까요? 지주사 쪽인데요. 세제 개편안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 이제 국무회의를 기자재 안 그대로 이제 통과를 했어요. 이제 세제 개편안의 공이 국회로 넘어갔다고 그랬는데요. 9월 3일 국회 본회의가 이제 열리게 되면 이제 세제 개편안 수정안을 놓고요, 본격적인 토론이 이제 펼쳐질 것으로 봅니다. 국회 내에서. 그동안에 이제 세제 개편안을 놓고 하락했던 지주사 관련주들이 국회 수정안을 놓고 향후 다시 기대 심리를 갖게 될지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더 센 상법으로 알려진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주사 관련주 중에서 원익홀딩스나 CJ 같은 일부 종목들의 상승 시도가 좀 있었어요. 선별적인 재관심이 가능한지 한번 체크해 볼 자리는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2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좀 뜨거운 가운데 지주사 쪽도 짚어주셨고요. 자, 그럼 지주사 안에서 아까 방금 두 종목도 말씀 주셨는데 어떤 종목을 집중해보면 좋을까요? 이번 주에 좀 강하게 상승한 원익홀딩스입니다. 원익홀딩스는 기존 원익 IPS에서 이제 투자 사업하고 토탈 가스 솔루션 사업이 분할돼 갖고 변경 상장된 사업형 지주회사인데요. 2023년과 2024년에는 이제 순적자를 기록을 했었는데 올해는 흑자 턴어라운드를 노리면서 실적 개선이 전망되고 있고요. 신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로봇 분야에서도 EU 통합 규격 인증 마크요. 이거를 획득하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가 되고 있어요. 원익 로보틱스의 이 로봇 손은요,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의 가장 중요한 부위 중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죠. 또한 원익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저점 이후에 하반기로 실적 회복세가 전망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원익 홀딩스의 일단 지주사 관련주로서의 어떤 주가 모멘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원익 홀딩스 주가는 이번 주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앞에 막혀 있던 이러한 자리를 갖다가 이렇게 돌파를 했어요. 그죠? 돌파를 했죠. 그래서 이 위치, 그러니까 대략 6,700원에서 6,800원 쪽인데요. 이쪽에 위치를 다시 하향하지만 않는다면은 일단 지금은 좀 이격이 이번 주 상승으로 조금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격 수렴을 거래 감소해서 약간 거치면서 약간 횡보등락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말씀드린 6,700원, 800원만 하향하지 않으면 이격 수렴 이후에 추가로 올라갈 여지도 있다. 이렇게 좀 보면서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익홀딩스 짚어주셨는데요. 어제 굉장히 또 상승을 보여줬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9,700원에서 9,800원을 깨지 않는지를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김인준 전문가님이 주셨던 종목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에이블 CNC 주셨는데요. 8월 20일에 공략한 이후에 벌써 20% 수익률 벌써 맛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계속해서 가지고 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 에이블 CNC의 주가는 현재 위치에서 볼 때 우상향 기조가 유지되는 모습이거든요. 다만 이제 속도는 좀 조절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속도를 조절하면서 올라간다는 건 이격을 조절하면서 올라가는 거니까 뭐 이렇게 강하게 팍팍 계속 치고는 올라가지 않더라도 이제 꾸준하게 이렇게 살아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좀 주춤했어요. 그러니까 이 월요일에 상승한 다음에 윗꼬리에서 좀 주춤했는데 이거는 지금 보시면 월봉 차트인데 월봉 차트상 40월 이평선 쪽에 접근하면서 여기서 약간 막혔던 거예요. 근데 월요일에 윗꼬리 쪽에 대한 매물 소화를요. 어제하고 오늘 이렇게 보면은 양봉에서 소화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계속 여전히 매물 소화를 거치면서 올라갈 여지가 살아있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현재까지로는 뭐 보유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위로 13,200원에 240월 이평선 돌파를 해 나가는지 요거를 추가로 확인해 가 보도록 합니다. 알겠습니다. 에이블 CNC 계속해서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 주셨을지 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요, 바로 코스모 신소재 주셨습니다. 저희 코스모 신소재 왜 들고 가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2차 전지가 다시 좀 주가 자체는 조금 찌글찌글한 그런 모습은 보여주고는 있어요. 근데 일단 현재 위치에서 뭐 조선주가 뭐 강하고 뭐 이런 건 다 알고 있지만 지금 2차 전지 쪽에서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금 기대감이 있다가 다시 조금 시들해진 모습인데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2분기 영업이익이 5억 원을 기록했거든요. 실적 부진은 뭐 지속됐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경쟁 양극재 업체들하고 비교하면 그래도 선방했다 상대적으로는 뭐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 3분기에는 25억 원의 영업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회복 속도는 여전히 제한적이긴 하지만은 2분기 대비 실적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양극재 부분의 경우는 고객사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을 고려할 때 4분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회복이 나타날 것으로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이에 따라서 3분기에 이제 코스모 신소재 3공장도 이제 부분 가동이 시작이 되는 게 있어요. 다만 이제 본격적인 효과는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할 때 4분기에 나타날 것으로 보는데 주가의 어떤 선제적 흐름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는 3분기부터는 코스모 신소재 주가도 일정 수준 회복 시도는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국내 메이저 양극재 5개사 중에서 후발주자이긴 하지만은 경쟁사 대비 견조한 그런 재무 구조를 갖고 있어서 실적이 좀 개선될 경우에는 주가 회복 속도도 경쟁사 대비 좀 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기술적으로는 이제 8월에 제한적인 좀 상승 시도가 있었고요. 이후에 이제 눌림을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21 이평선 전후에선 지지 및 대반등 시도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한번 지금 위치에서 오히려 조정을 이용한 저가 매수 타이밍이 좀 접근되는 것 같아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요. 매수가는 46,0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하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55,000원, 손절가는 41,000원을 각각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코스모 신소재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코스모 신소재 받아봤습니다. 배터리 쪽에 계속 들썩들썩하고 있죠. 배터리 어떤 종목 담아보면 좋을까 하시는 분들 중에서 코스모 신소재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더 다른 배터리 종목들이 좀 부진한 재무 구조를 갖고 있는 가운데 코스모 신소재는 4분기부터 또 좋은 성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목표가는 55,000원, 그리고 손절가 41,000원 주셨습니다. 체크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 김인준 전문가님의 종목을 조금 더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하단에 QR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 카메라 앱으로 찍어서 무료 정보방 입장하시면 더 많은 종목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하채기 전문가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시장부터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그야말로 답답한 답보 상태인 것 같은데 시장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네, 시장의 지금 흐름을 보면은 박스권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는 이제 호재가 나오긴 했지만은 그 호재가 좀 약하지 않나. 그래서 또 호재와 악재가 또 겹쳐 있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은 주가에 대한 흐름을 보면은 이 상승에 대한 에너지가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달도 그랬고, 그냥 이번 달, 특히 이제 이번 달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강하게 좀 말씀드렸던 게 좀 매도 물량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지난달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상승세가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쉬어가는 그런 타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뷰에 대한 변화는 없어요.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 쪽에서 한미 정상회담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고, 그다음에 파월 의장의 이제 금리 인하 시사 발언도 나왔지만은 시장이 거기에 비해서 반응을 크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제 그 이유는 7월 달에, 그다음 6월 달에 단기적으로 상승했던 부분에 대해서 물량을 소화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이제, 제가 항상 이제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조정이라는 게 옆으로 주고, 이렇게 상승하는 패턴이 있고, 그러지 않고 이렇게 하방으로 내려오는 그런 패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옆으로 가서 상방으로 가는 것도 대응을 세우는 것도 좋겠지만은 하방에 대한 이 대응을 어느 정도 잡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하방으로 떨어진다고 하면은 9월 달에 가서는 시장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 그러니까 약간의 악재성 이야기가 나왔을 경우에는 크게 하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그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이 추세는 꺾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정 후에 다시 또 상승세가 나오는 흐름으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를 보고 대응을 하시라라는 말씀드려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조선주라든가 그다음에 방산주 이렇게 이제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 테마들, 업종들 보시면은 시세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대응을 하실 때 조금 긴장을 하시면서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그 포지션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고, 오늘 지금 수급을 좀 봐도 외국인 쪽에서 최근에 보면은 매수 날짜보다는 매도한 날짜가 더 많이 지금 코스피에서 좀 잡히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현재도 지금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지금 코스피 쪽에서 대형주, 중형, 소형주 상관없이 전부 다 지금 외국인 쪽에서 매도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지금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정 나왔다가 반등 나왔다가 또 조정 나왔다가 반등 나왔다가 다시 또 이렇게 하락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시장의 추세는 쉽게 꺾이지 않는데, 많이 상승한 종목들,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은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 하방 쇼크가 크게 데미지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래서 지금은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수급이 좀 바닥에서 들어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잘 분석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시장의 추세는 꺾이지 않았지만 좀 답답하게 흘러가고 있고, 그렇다 보니 많이 올라와 있는 섹터에 대해서는 좀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 콕 집어 주셨습니다. 자, 오늘 특징 섹터, 그러면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을 봐야 된다 말씀 주셨는데 섹터도 그에 부합할까요? 섹터는 거기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관심이 되는 섹터를 좀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는 이게 관심 섹터니까 그날 이제 이슈가 됐던 섹터를 가지고 많이
제가 이제 방송에서 언급해 드리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조선 기자재를 이제 말씀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 쪽 기자재들이 이렇게 많이 상승세가 나왔는데 오늘 이제 이게 상승한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리면서 또 종목 하나를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제 오늘 이제 조선 기자재가 상승하는 이제 요인은 이제 하나오션하고 HD 현대중공업 쪽에서 이제 캐나다 초기 잠수함 프로젝트 리스트 선정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의 틴센크로프 마린 시스템과 함께 선정이 되었는데 이 해당 사업이 2030년 중반 조태 예정인 빅토리아급 잠수함죠. 4척의 대체 전력으로 디젤 함수함 최대 12척을 획득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잠수함 획득 관련해가지고 계약 비용만 해서 최대 20조 원 규모가 되고요. 향후 30년간 운영 유지 비용까지 포함해서 계약 규모가 최대 60조 원까지 늘어났다. 수주에 성공하면서 단일 방산 수출 계약으로서는 사상 최대 규모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캐나다 정부가 강조한 것은 빠르고 정확한 납기이기 때문에 최종 디자인으로 원팀을 선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빨리빨리 이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는 이 납기는 정확하게 잘 지키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쪽에서는 그런 납기에 대한 신뢰가 높다. 그냥 가까우면서 먼 나라죠.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납기 기간이 조금 맞추지 못해서 일본의 이제 그 조선 쪽에서의 그런 시장이 과거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나갔지만은 조금 많이 이제 밀려난 부분이 그것도 하나의 요인인데 일단은 우리나라는 납기는 정말 정확하게 잘 맞춰준다. 현재 이제 하나오션이 1년에 이제 잠수함 2척을 동시에 이제 건조를 좀 할 수 있는데 초격차 방산을 위해서 시작한 증설이 마무리되면은 동시에 이제 건조 능력 같은 경우는 5척으로도 증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팀은 HD 현대중공업 또한 인도 기준으로 해서 1년에 0.5척을 제작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그룹이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있는 하나 필리조선소에서 열린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 명명식에서 하나 필리조선은 50억 달러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를 갔다가 이제 돌아온다라는 뉴스 나왔었는데 그만큼 이제 미국 쪽에서도 한국 조선 쪽하고의 협력 이런 것들을 상당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한미 관세 이제 협상 타결을 이끌었던 이제 조선 산업에 대한 협력 투자 펀드가 한 1,500달러 정도 투자 지원이며 이번 이제 설비 투자를 통해 가지고 현재 연간 1에서 1.5초 수준의 선박 건조 능력을 20척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 하나그룹이 도크라든가 암벽 확충과 블록 생산 기지 신설을 추진하면서 LNG, 운반선, 항정, 블록 제작 등으로 영역을 좀 확대할 예정이다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이 같은 소식에 현대 위포조선이라든가 삼성중공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등 조선 관련해서 또 조선 기자재, NKL은 한테, 한국화본 등이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 기자재 말씀 주셨습니다. 특징 섹터로 볼 수 있다 말씀 주신 거고, 자, 이 안에서의 종목은 그럼 어디가 괜찮을까요? 네, 성광 밴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광 밴드 같은 경우는 산업용 파이프 피팅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여기서 이제 파이프 피팅은 이제 파이프를 연결해가지고 방향을 바꾸고 또 크기를 조절하는 등 배관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 필수적인 부품인데요. 이제 주요 생산 품목을 좀 보면은 배관용 막대기 용접 이용소가 있고, 그다음에 플랜지, 그다음에 주방품이 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제품들이 조선해양, 그다음에 석유화학 발전소, 담수 플랜트 등 다양한 산업 플랜트 건설에 필수적으로 쓰이고요. 특히 이제 고도의 기술력과 품질이 요구되는 해양 플랜트 시장에서 성광 밴드는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석유화학 이런 것들도 사용된다고 했잖아요. 미국 쪽에서 이번에도 한미 정상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의 LNG 개발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투자를 해서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에너지 전환 정책들이 이제 빠르게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LNG 쪽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면은 수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최근에 이제 건설 붐이 조금씩 이제 올라오죠. 특히 이제 과거에 이제 그런 원자력이 아니라 SMR이죠. 이쪽에서 이제 미국을 기반으로 해서 시장에 이제 글로벌 시장에 이제 붐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또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 좀 들어간다는 거죠, 건설 안에. 그래서 유지 보수 시에도 특수한 규격의 파이프 피팅이 좀 사용이 되고요. 최근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전 산업 제조업에는 수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가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 기자재 이슈가 이제 붙으면서 좀 상승세가 좀 많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이거는 좀 언급을 드린 이유가 짧게 단기적으로 보면 한 4만 원 정도까지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라는 말씀드리면서 현재가에서 투자할 그런 가치가 있고요. 한 4만 원 정도의 좀 목표가를 잡고도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기자재 안에서 성광 밴드 말씀 주셨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기민하게 짧게 트레이딩으로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하채기 전문가님 종목 AS 있습니다. 지난주에 주셨던 종목인데 와, 성적이 엄청 좋네요. 한 주 만에 우리 수익 24%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야말로 갭 띄우면서 급등했던데 이럴 때 전략 어떻게 챙길까요? 네,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며칠 안 됐는데 이렇게 오늘 또 급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령식 관련해서 고령화 시대 수혜 예상된다고 사상 최대 시적, 그다음에 건강기능식품에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려서 푸드테크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일단은 오늘 이제 급등을 한 그런 부분인데, 제가 이제 목표가를 이제 9,000원에 이제 맞춰드렸었어요. 근데 딱 9,190원에 지금 찍고 살짝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일단은 이제 목표가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 목표가로 그대로 이제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온다 이렇게 상승했다가 조정이 나오고 또 상승했다 조정이 나오면은 그때 한번 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정이 나오면은 대응이 해도 되는 이유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시장 이야기할 때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종목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바닥에서 올라온 종목들을 대응을 하시면은 충분히 시장에 영향도, 하락하는 영향도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은 9,000원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오크레마 일주일이 채 안 됐는데 우리 24% 수익 가져가고 있습니다. 익절가 9,000원으로 저희 안내 드릴게요. 자, 오늘의 승부주 열어볼 시간입니다. 하채기 전문가님의 오늘의 종목 드림 CIS 주셨는데요. 모멘텀 짚어볼게요. 네, 지금 한 10% 넘게 12% 정도 장중에 좀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임상시험 스탁 기관입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 과정에서 제약회사라든가 바이오 기업을 대신해서 임상시험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관리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자, 드림 CIS도 일반적인 임상시험뿐만 아니라 동양학, 그다음에 신경정신과, 세포 치료제 등 전문성이 높은 치료 영역에 집중하고 있고요. 이는 이제 고부가 같이 임상시험 수주로 이어지면서 기업의 수익성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또 AI라든가 정밀 의료 등 신기술을 접목한 임상시험 솔루션을 개발해가지고 미래 경쟁력을 좀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AI라든가 이런 것들은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늦으면은 다른 업체의 시장을 점유율을 뺏길 수가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실적이 이제 상반기에 나왔는데, 상반기 실적이 연결 기준 매출이 307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6억 대비해서 19.8% 성장을 했고요. 같은 기간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8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8억이었는데 대비해서 220.7% 급증했고, 순이익 같은 경우는 21억 원으로서 77.1% 증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G2G 바이오 종목이 14일에 상장을 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상장 이후에 주가 흐름이 좋은데, 여기에 이 드림 CIS가 2022년에 3년 전이죠. 15억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G2G 바이오가 주가가 하면서 거기에 따른 이제 수혜가 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G2G 바이오 시총이 1,000억일 경우에는 139억 원, 2,000억이면은 278억 원 등으로서 드림 CIS의 지분 가치가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G2G 바이오의 주가에 또 상승세가 드림 CIS의 주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이제 여기에서 크게 한번 상승해서 나왔었어요. 이게 이제 2023년도에 한번 크게 상승했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지금 바닥에 있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자리가 지금 바닥권에 안전히 잡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바닥에서 올라온 종목들을 좀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재가 3,840원이거든요. 요 가격 이하에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목표가는 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6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드림 CIS 오늘의 종목으로 받았습니다. 목표가 5,000원으로 하단은 3,600원으로 저희 설정 도와드릴게요. 자, 하재기 전문가와 여기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두 종목 받아봤습니다. 코스모 신소재와 드림 CIS인데요. 오늘은 두 종목의 희비가 강하게 더 엇갈리고 있지만 내일 그리고 다음 주는 어떨까요? 함께 체크해 주시죠. 지금까지 여의도 승부사였습니다. 네, 수요일 마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차영주 IS의 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장 진단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시장의 방향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오늘 계속해서 탐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원한 상승도 하락도 아닌데 시장을 어떻게 좀 바라보세요? 근데 시장이 지금 요 며칠째 계속해서 이러면서 피로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을 뚜렷하게 사기도 좀 뭐하고 안 사기도 좀 뭐한. 안 사기도 뭐하다라는 것이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는 모습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원전주가 흔들렸다가 다시 또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고 조선주 같은 경우 어제 흔들렸다가 오늘 또 다시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보니 투자자분들께서 좀 헷갈리는 거죠. 밀릴 때마다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막상 밀릴 때 우리가 좀 보게 된다라면 하나오션 같은 경우로 샀다라는 것은 어제의 개념이고요. 오늘 개념에서 하나오션을 사는 게 아니라 오늘 개념에서는 현대 미포조선을 또 사야 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좀 다를 수가 있죠. 어찌됐든 여러 가지 뉴스 이슈들이 있는 상태에서 또 세법 개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이런 형국 참 애매한 것 같아요. 또 외국인들이 오늘은 또 현선물에서 동시에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죠. 외국인들도 뚜렷하게 하루 사고 하루 팔고 하는 형국들이 나오다 보니까 과연 3,200에서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만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겠는가라는 의구심을 자아내는 거죠. 한번 돌이켜 본다라면 지수가 좋은 것처럼 보이고 보이기에 따라서는 지수가 꽤 나쁜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정부가 지수를 끌어올리겠다라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우리가 한미 간의 어떤 협업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어요. 냉장고에서 먹던 반찬 계속 꺼내 먹는 느낌이에요. 새로운 것들은 아니죠. 새로운 반찬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기존에 먹던 음식 계속 먹고 있는 특히 이제 금리 여기는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까지 붙으면서 금리 인하 관련주들도 이제 어떻게 여러 거론이 되는 거죠. 이런 정도라면 우리가 보통 한 일주일 정도 냉장고 음식 먹으면 새로운 음식을 좀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증시가 바로 바라고 있는 게 그런 부분들인데 그러면 새로운 음식은 무엇일까? 오늘 일부 조선주에서 나타난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역시 이렇게 강하게 불이 붙은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뉴스가 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 말고 새로운 내용이 나올 때까지는 현재 같은 모습이 계속해서 답습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걸 그냥 인정하고 그 속에서 매매 전략을 차분히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말 동감합니다. 새로운 뉴스가 진짜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항상 나왔던 거론됐던 섹터들 별로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인정하고 이 안에서 매매 전략을 짜봐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앞서 시황 보실 때 네. 지금 조선주 굉장히 많이 거론해 주셨잖아요. 예. 결국 오늘장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근데 역시나 먹던 반찬, 조선. 지금 자리에서 조선 결국에 어제 비중 확대가 계기였을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우리가 이제 놓고 보면 먹던 반찬처럼 보이지만 먹던 반찬은 아니에요. 조금 달라요. 우리가 익숙한 반찬이긴 한데 좀 다르다라는 거죠. 만약에 어제가 매수 기간이었다라고 본다라면 그러면 두산 에너빌티를 같이 봐야 되죠.
그러면 만약에 어제 똑같이 밀린 폭도 비슷하고 외국인들이 100만 주 이상 판 두 종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어제 걸로 볼 땐 하나오션 기준으로만 봐야 돼요. 네. 그럼 하나오션을 샀으면 지금 상태에서 수익이 났을까요? 쉽지 않죠. 바닥에서 정확히 종가에 샀었다라면 이제 겨우 수수료 나온 수준이기 때문에 어제 샀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하나오션만 보면 얘기가 달라지죠. 네. 그러면 어제 현대 미포조선을 샀어야 되느냐? 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궁금하셨을 거예요. 그 딜사이트 TV를 보시는 분들도 하나오션을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만 신경 쓰셨지. 하나오션이 빠지니까 미포조선이나 삼성중공업을 사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첫 번째 명제, 밀릴 때 사야 되느냐? 이거는 성립되지 않은 명제죠. 그런 상태에서 오늘 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몇 가지 뉴스가 겹친 것 같습니다. 일단 IBK증권에서 오늘 리포트가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정부 정책에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밸류 프로그램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조금 전에 또 나온 뉴스를 보면 현대 미포조선이 현대 한국조선해양에서 일정 사업 부분을 떼내서 합병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미국의 군함 수지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 뉴스가 지금 이제 뒤늦게 밝혀졌던 것 같아요. 이것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오늘 강한 흐름들이 좀 나왔던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삼성중공업은 또 MRO 관련된 뉴스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익숙하지만 새로운 뉴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반응이 뜨거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제 관점과 오늘 관점은 좀 다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어찌됐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면 조선주들을 지금 다시 재매수 구간으로 봐야 되느냐. 근데 지금 이러한 내용들은 정말 내년 먼 미래라면 내년 정도도 굉장히 먼 미래죠. 우리가 가을, 겨울, 봄 이렇게 겪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추격 매수하기는 조금 부담스럽다. 왜? 하나오션이 자칫 잘못하면 쌍봉을 그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죠. 차트상. 그렇게 되면 하나오션 같은 경우 오늘 이제 정가가 끝나고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또 나타났다라면 특정 펀드에 매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일단 조선주 같은 경우는 오늘 급등하긴 했습니다만 조금 조정받을 가능성도 있다. 근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섹터이긴 합니다만 너무 기대감을 가지고 끌고 가기에는 우리가 실현 가능성은 조금 뒤에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 그래도 질문 드려보고 싶었는데 네. 부각받고 있는 한화오션이냐 최근에 MRO 관련해서 삼성중공업이 굉장히 잘 가잖아요. 삼성중공업이냐라고 여쭈고 싶었는데 그럼 둘 다 지금은 좀 보수적인 대응이 맞겠어요? 일단 우리 눈은 삼성중공업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차트가 살아있는 건 삼성중공업이거든요. 오히려 신고가 가고 오히려 있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건데 오늘 일단 급등이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에요. 왜? 올라가는데 뭐가 부담스러워? 이격도가 벌어졌어요. 이격도라는 것은 그러니까 오늘 하루 6% 올랐던 일봉, 그러니까 양봉하고 이동평균선 간의 거리거든요. 보통 휘날레가 나올 때 그 고점에서 이격도가 벌어진 상태에서 가격 조정이 나오면서 휘날레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삼성중공업도 지금은 리스크가 좀 커진 구간이다. 네. 하나오션은 왜 아니냐라는 부분들을 보면 오늘 혹시 그런 뉴스 체크하셨나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필리조선소를 가는 가운데 한화해운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 회사인데요. 한화해운이 11척의 배를 필리조선소에 수주를 줬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오션이 2%밖에 못 올랐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약한 하나오션이 생각보다 올해 5배 올랐는데 이 정도면 뭐 약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눈은 삼성중공업을 보시고 그다음에 삼성중공업이 꺾이느냐 안 꺾이느냐. 일단 하나오션은 먼저 꺾였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오션은 조금 지금 자리는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 주신 거고 차트상으로 좀 더 살아있는 자리는 삼성중공업. 여기서 추가 질문 하나만 해볼게요. 기자재 쪽은 어떻게 보세요? 오늘 기자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뭐 기자는 여러 가지 뉴스에 따라서 반응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저는 이 기자재 같은 경우는 지금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팩트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네. 여러 가지 수지에 대한 것,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잠수함과 관련해서 수소와 관련된 부분들까지 다 같이 맞아요. 이제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역시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근데 여기에서의 바로미터는 두산 피어셀이 아닌가 싶어요. 두산 피어셀이 오늘 갭으로 뜬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죠. 네. 오늘 두산 피어셀 따라가신 분들은 90% 이상이 손실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자재는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죠. 조선주가 올라가면 기자재가 올라갈 것이야라고 하지만 조선주 자체도 기대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 조선주들이 수주 모멘텀으로 올라가는 것은 그거는 그 수주가 나중에 기자재로 옮겨지는 거지만 수주를 받을 것이야라는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조선주다라면 저는 기자재를 따라가는 것도 리스크가 좀 커질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과 함께 조선 기자재 또한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시면서 예민하게 대응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 주셨던 수소 네. 섹터요. 예. SOFC 관련해서 오늘 네. 굉장히 잘 가는데 사실 뭐 주인공들은 HD 현대와 한화 그룹주잖아요. 그렇죠. 캐나다 잠수함 사업 네. 이제 독일과 최종 결선에 올라갔다라는 건데 왜 SOFC가 오늘 부각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장에 있어서 이제 그 투자자들이 굉장히 현명해지시고 빠르게 찾았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그러한 뉴스가 나오니까 잠수하면 뭐가 들어가지? 이건 원자력 잠수함이 아닌데 그럼 수소 연료가 들어가지? 수소 연료가 들어가면 우리의 수소 전지를 만드는 데가 어디지? 두산 피어셀 이렇게 이제 카테고리가 연결된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 수주를 따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결정되는 게 내년 초입니다. 따라서 지금으로부터 최소한 6개월 이상 시간이 남은 건 상태에서 너무 기대감이 컸었지 않은가. 근데 오늘 좀 놓고 보면 그 다음에 있는 뭐 NK라든지 미코 같은 종목들 오늘 여전히 강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응 전략을 보면 두산 피어셀을 따라서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네. 그런데 그 밑에 단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20%대 강한 흐름들을 좀 놓고 보면 근데 시총이 좀 작죠? 지금 오늘은 시총이 작은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유의할 수 있겠다. 이번 주 정도에 이것에 대한 부분들이 실체가 있는 것은 분명 아니다라는 것은 투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 실체라는 것은 이게 지금 수주를 받았다라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아니지만 우리가 때로는 술을 마실 때 저는 이렇게 표현을 드려요. 뭐 술 가끔 반주로 즐기시긴 하겠습니다만 술을 많이 먹으면 뭐 건강 해치고 속 쓰린 건 당연한 거죠. 하지만 때로는 분위기에 취하고 싶을 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지금 두산 피어셀처럼 팩트가 아니다 싶어서 빠지는 종목도 있습니다만 그 밑에 단에 있는 것들은 이런 수소 테마를 통해서 내가 한번 움직여 봐야지라는 부분들이 오늘 지금 현재 거의 뭐 3시 가까이 돼가는 시간까지 안 밀렸다라면 내일 모레까지의 퍼포먼스는 수익 관점에서의 접근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SOFC는 지금 자리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수 있겠다 말씀 주셨고 이 안에서의 종목을 또 살펴봐야 될 텐데 네. 대장은 두산 퓨얼셀 근데 지금 잡긴 힘들 거다 말씀 주셨으니까 예. 그 아래 오늘 SK 이토닉스 같은 경우엔 오히려 음봉이거든요. 그렇게 음봉에 있는 종목들은 보시면 안 돼요. 이럴 때는 가장 센 애를 사야 됩니다. 오히려요. 예, 가장 센 애가 지금 누구죠? 미코 같은 종목이죠. 네. 가장 센 애가 미코 같은 종목이기 때문에 더구나 밀리지 않고 꾸준히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를 타는 거잖아요. 우리가 분위기 탈 때는 가장 센 애를 붙어야 된다. 밀리는 애들은 이유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코라는 종목을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오늘 섹터가 가는데 그 섹터 안에서 좀 다르게 파란불 켜고 있는 종목들은 일단은 배제하고 오늘 장에서 시세가 실리는 종목들로 압축해서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소장님과 비만 치료 관련해서도 이야기해볼 텐데 비만 치료 관련주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잖아요. 예. 오늘 장에서 일부 종목들 선방하고 있고 지금 이슈가 있었습니다. 11112 이제 오포글리프론 경구용 비만 치료제인데 임상 3상 데이터가 굉장히 유의미했다. 네. 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럼 비만 치료 계속해서 봐야 되는 섹터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비만 섹터는 꾸준히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추적 관찰해야 되는 건데 그거 관련해서 오늘 좀 올라가는 부분들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경구용이다라는 것은 이제 먹는 치료제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농담을 하고 다니는데 경구용 치료제를 많이 먹으면 살이 빠질까요? 많이 먹었으니까 살이 찔까요? 빠지겠죠. 예, 그럴 정도로 편의성이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가 그 주사제라든지 패치, 경구용 여기서 헷갈리시는데 제 농담의 요지는 경구용은 먹는 거기 때문에 네. 많이 먹는다라는 개념으로 쉽게 우리가 접촉할 수 있는 거죠. 분명 좋은 부분들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임상 3상 이후의 시판까지도 아직은 좀 넘어야 될 산들이 존재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현명해지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는 비만 치료들이 다 따라갔는데 네. 이제는 또 그런 부분들이 좀 없는 거로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112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의 어떤 제형을 만드는 부분들 또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또 일부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건강보조식품을 만드는 회사까지 또 급등하는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뭐 긍정적으로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제약바이오에서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뇌피셜로 흔히 금리 인하 수혜주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특별히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비만 치료제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들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시세 연속성을 놓고 본다라면 과연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냉정하게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 인벤티지 랩이 이제 상한가를 들어가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많은 종목들에 대한 관심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하겠습니다만 몇몇 종목들이 움직인다라고 해서 내일까지 연속성이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은 한번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비만 치료 섹터는 계속해서 보자 말씀 주신 만큼 종목을 잘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 단기적인 관점 아니라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여러 기업들이 이제 비만 치료제를 좀 만들어내고 있죠. 저는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 꾸준히 추적 관찰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라는 것은 제가 이제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보통 관절염 치료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뭐 A사 제품이나 B사 제품이나 거의 뭐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관절염이 되는 건데, 근데 비만 치료제는 달라요. 네. 우리가 비만도가 다르고 인종에 따라 다르고 체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진 비만 치료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미국에서 뭐 위고비가 좀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 한미약품에서 나온 건 저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맞는 네. 그 체형과 관련된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꾸준히 보기 위해서는 이런 대형주를 추적 관찰하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미약품 말씀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자리 좀 더 올라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라보자. 뭐 체지방은 줄이고 근력량은 늘려주는 그 약품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죠. 한미약품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오늘 소장님 로봇주까지 점검 받아보겠습니다. 로봇주가 최근에 뭐 굉장히 강했다가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되고 나서요. 오늘은 쉬는데 이거 더 멀리 뛰기 위한 숨고르기일지 아니면 그냥 진짜 단기적인 상승에 그친 거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조금 오늘 방송 톤이 좀 비관적인데요. 저는 단기적인 상승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지금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는 게 강한 것 왜냐하면 같아요. 노란봉투법이 완성이 됐다, 통과됐다 그래서 인력을 과연 로봇으로 대체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 우리가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포화 상태에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로봇을 들어간다라는 부분들은 저는 조금 너무 앞선 얘기가 아니겠나라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협동 로봇과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나갈 방향은 맞습니다만 노란봉투법 때문에 로봇주가 올랐다라면 저는 그 정도면 이 정도의 관심 정도면 끝났다. 그렇지 않다라면 오늘 이렇게 진짜 인력을 대체한다라면 이제부터 대세 상승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네. 이런 조정이 나온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논리적으로 조금 약한 고리로 올라간 것들이 아니었겠나. 많은 분들이 이제 요즘은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디사이 TV도 있긴 합니다만 일부 유튜버 분들에 대한 영향력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플루언서 분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흔히 뇌피셜식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주가 반응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표적인 게 노란봉투법과 관련된 로봇주가 아니겠나라는 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너무 그렇게 집중도를 보기에 실질적으로 노란봉투법 때문에 사람 대신 로봇으로 대체할 수 있는 우리의 산업 환경이 과연 몇 개 업체나 될까요? 더군다나 뭐 자동차라든지 우리 조선 이런 쪽들에서 얘기들이 나오는데 거기는 이미 로봇이 들어가 있을 만큼은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산업용 그런 부분들인데 한번 좀 냉정한 판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봇주는 지금 자리 좀 냉정하게 봐야 된다. 왜냐하면 최근에 로봇주가 반짝 상승 보였던 그 배경은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였다 보니 일단 그쪽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여서요. 로봇주 그럼 지금 자리 종목 뭐 선별을 해볼 필요는 없겠어요? 일단 차트상으로는 로보티스는 살아있어요. 로보티즈? 로보티즈가 살아있기 때문에 네. 단기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들은 좀 있긴 하겠습니다. 오히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차트가 지금 뭐 그렇게 답답해요? 좀 답답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고 계신 분들은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하긴 하겠는데 올라오면 한번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올라오면 따라가는 것보다는 네. 오히려 그렇게 한번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로봇주 안에서는 로보티즈 정도가 차트가 살아있기 때문에 역시나 단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자 트레이딩 이야기 받아봤습니다. 자, 오늘 소장님의 관심 섹터와 종목을 이제 알아볼 시간인데 네. 지난번에는 우리가 시장이 변곡점에 있었다 보니 섹터만 받았습니다. 네. 오늘은 종목 받을 수 있는 날일까요? 예, 오늘 같은 경우 눈에 띄는 것이 낙폭과대주죠. 펄어비스를 한번 좀 보시죠. 펄어비스요. 예, 펄어비스 하면 야 그거 뭐 신작 게임 연기됐다 그래서 크게 한 방 얻어맞은 거 아니야라고 하는 건데 그날 음봉을 넘어섰어요.
그 물론 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30%가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만 거기서 꿈틀꿈틀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지금 시장의 흐름을 놓고 보면 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제가 10시 때 나와서 특정 펀드의 청산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하나오션이 오늘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ODM 업체도 뭐 그런 마찬가지고요. 펄어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당일날 떨어진 날 제가 매수 추천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주가가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두 가지 여러 가지 좀 목적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낙폭이 컸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는 충분히 발생했다라는 점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인정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신작 게임이 연기됐다라는 거 말고 펄어비스가 이렇게 30%까지 급락할 정도의 뉴스였냐라고 보면 그렇게 저는 인정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많은 분들이 오히려 펄어비스를 지금 매수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네. 차트상 바닥을 탈출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기대했던 것들이 연기가 되면 실망감이 크죠. 예를 들어서 여행 가려고 그랬다가 갑자기 뭐 휴가 내고 여행 가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휴가 다음에 가라라고 그러면 굉장히 실망감이 크죠. 그렇죠. 하지만 좀 며칠 지나고 나면 아직 휴가 남았네? 라는 생각으로 또 인식이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작 게임이 연기된 거죠. 취소된 게 아니라. 예. 그러면 야 이제 신작 게임에 대한 모멘텀이 나타나겠네? 라는 인식으로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라면 만약에 그게 안 나오는 물론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안 나왔던 거긴 합니다만 지금 상태라면 펄어비스를 공략하는 것도 오늘 같은 장에서도 4%대 강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여기서 머무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싶고 게임주 중에서는 지금 펄어비스를 탑픽으로 보자. 오늘 같은 경우 NC소프트도 강한 흐름도 네, 좀 잘 보여주고 가요. 있다라는 측면. 그다음에 이제 크래프톤도 오늘 빨간불을 켜고 있다라는 것이 한알령 해지에 대한 것들까지 맞물리면서 긍정적으로 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직전에 떨어지는 시점인 4만 원까지 한번 좀 보도록 하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31,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신작 게임 출시 연기가 되면서 네. 뭐 그야말로 급락이었는데 너무나 과했다라는 관점으로 오늘 풀어주셨고 그 자리에서 좀 빠르게 탈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서요. 지금 자리 공략해보자라는 사인 주셨습니다. 펄어비스 현재 4%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 목표가는 떨어지기 전 자리 4만 원으로 바라보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 남았는데 네. 그럼 컨텐츠요. 예. 최근에 컨텐츠 사실 시장 안 갈 때 굉장히 돋보였었던 네, 섹터거든요. 그럼 컨텐츠도 여전히 한알령으로 괜찮다 보세요? 컨텐츠뿐만이 아니라 엔터도 지금 그렇고. 엔터 그다음에 카지노 뭐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네. 저는 뭐 긍정적으로 봅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통령과 중국을 같이 갑시다라고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상태라면 시진핑 주석이 안 오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네. 우리가 집에 A와 B를 초대했는데 A만 오고 B는 안 온대요. 근데 B 입장에서는 지금 한 명이라도 우군을 만들어야 된다라면 조금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B가 안 오고 A만 오면 A 쪽에 기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게 인간사겠죠. 외교도 결국 인간사기 때문에 그러면 시진핑 주석이 오게 된다면 우리가 먼저 선물 보따리를 풀었잖아요. 네. 무비자 입국에 대한 선물 보따리를 풀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중국도 거기에 화답할 가능성이 있고요.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에 오시는데 한알령을 있는 상태에서 올까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건 제 내피셜이고 제 소설이긴 합니다만 충분히 그런 가능성을 놓고 배팅을 해보자. 최근에 주가가 조정을 그렇게 크게 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 이쪽 섹터가 빠지는 것은 그만큼 조선주가 강하기 때문인데 조선주가 약하고 대형주들이 약할 때는 또 이쪽 섹터들이 강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저는 한알령 해지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이 섹터에 대해서는 네. 한번 좀 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여전히 상승 여력 있다고 풀어주신 겁니다. 오늘은 그 안에서 게임 안에서 펄어비스 말씀 주신 거고 컨텐츠와 엔터는 계속해서 그 추이를 따라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또 인사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차영주 ISL 경제연구소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전체적으로 양시장의 이 지수의 큰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 시장의 양시장 희비가 조금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 시장의 지수는 좀 조용하지만 이 섹터별로 어떤 섹터가 강한지는 한눈에도 들어오죠. 자, 오늘 다시 한번 조선 그리고 조선의 기자재, 조선 엔진 쪽이 강하고요.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비만 치료제 그리고 아이폰 테마들 중이 굉장히 좀 강한 가운데 이 조선과 맞물려서 배터리 쪽, 이 연료 전지 쪽의 강세도 한번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알 것 같죠? 수소 쪽입니다. SOFC에 대한 이야기가 올해도 심심치 않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조선 쪽의 축복은 참 끝이 없죠. 이제 조선주 그리고 조선 기자재까지는 우리가 정말 많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고요. 이에 대한 강세도 익숙한 가운데 이에 대한 이 파급력이 이 수소 연료 전지까지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SOFC 그리고 조선에 대한 이야기 살포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조선 쪽으로 또 한 번 호재가 들어왔습니다. 올해에는 정말 조선 쪽으로 악재는 참 찾아보기 힘든 것 같은데요. 이 팀코리아 하니까 원전 쪽이 또 생각이 나네요. 이 팀코리아 조선 쪽 결승전을 진출했다라는 이야기 오늘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 캐나다가 지금 잠수함을 지금 도입하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고 있죠. 무려 3,000톤의 잠수함 8척에서 12척이라는 굉장히 초대형 프로젝트겠습니다. CPSP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에 이 3월에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서로 손을 잡고 원팀을 묶어서 공동 입찰 제안서를 제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기대감이 좀 꿈틀꿈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성과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큰 60조 원의 사업에 최종 결승전에 또 진출을 했다라는 희소식을 갖고 와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맞붙게 될 상대편은 바로 독일이라고 하죠. 독일의 TKMS라는 기업이라고 하는데 독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연료 전지에 대한 이야기가 좀 들어있거든요. 한 장 더 넘겨주실까요? 자, 과연 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발탁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러한 결승전에 진출을 했다라는 이야기뿐만으로도 굉장히 좀 기대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대단한 이 잠수함은요, 장보고 3, 배치 3이라는 다소 좀 신기한 이름이긴 한데, 자, 이 장보고 3, 배치 3이라는 잠수함이 갖고 있는 장점들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기가 필요가 없는 공기 불요 추진 장치와 리튬 이온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는 잠수함이고요. 기존의 잠수함은 2, 3일밖에 잠수를 할 수 없다라는 이 단기간의 단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3주 이상의 수중 작전이 가능하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최대 7천만 해리까지 운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서양, 인도양까지 끝없이 펼쳐나갈 수 있겠고요. 자, 이 같은 부분들은 바로 이 리튬 이온 전지뿐만이 아니라 수소 전지에 기반한 장점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발탁의 최종전까지 될 수 있던 이유는 바로 이 한국인의 빨리빨리 효과가 여기에도 좀 발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통 한 9년 정도 걸리는 이 잠수함 제조 기간을 하나오션은 6년 안에 좀 드릴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 6년을 자신했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장보고 3, 배치 3이 조금 더 부각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고 있고요. 최종 계약은 지금 2028년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보다 조금 더 이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SOFC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SOFC 시장에 대한 이야기 사실 심심치 않게 계속 들려오고 있었는데요. 수소나 바이오가스, 천연가스 등을 고온에서 전기로 전환하는 에너지 기술이죠. 지금 이 탄소 중립 시대에서 굉장히 좀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술일 텐데 2024년 작년에 10억 달러였던 이 시장의 규모가 2033년에는 47억 달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까지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연평균 성장률이 15.7%가 될 것이다라는 업계의 시각들이 있겠고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잠수함용 수소 연료 전지를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전 세계에 단 2곳밖에 없다는 겁니다. 원래는 독일의 지멘스가 독점적으로 이 잠수함용 수소 연료 전지를 개발하고 납품을 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두 번째로 이 한국의 범한 퓨어셀이 또 자리를 잡으면서 이렇게 최종전에 독일과 한국이 맞붙게 된 거겠죠. 한 장 더 넘겨주실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수소 전지를 계속해서 집중을 하고 있고요. 방산 쪽에서도 수소 전지가 조금 더 보편화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까지 함께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잠수함 쪽으로는 내년, 내후년까지 사우디아라비아나 폴란드에서도 잠수함을 교체할 수도 있다라는 모멘텀들도 남만져 있고요. 만약에 이번에 이 독일을 제치고 우리가 캐나다의 수주권을 따내면서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폴란드까지 우리가 이 수주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이에 대한 시장에 대한 기대감, 주가의 탄력성 엄청나게 또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방산 쪽에서도 동력원을 수소로 전환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차세대 전차에 이 디젤 엔진을 장착을 했다면 이제는 수소 연료 전지를 기반한 하이브리드 엔진을 탑재할 계획이다라는 이야기까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던 터라 이에 대한 수소 전지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우리 전문가님께서 테마적으로 좀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이에 대한 모멘텀이 여기에서 끝날 것 같지는 않죠. 자, 그러면 오늘은 SOFC 관련주들이 얼마나 크게 움직이고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안에서 가장 크게 움직이고 있는 건 단연 미코겠습니다. 20.5%의 상승률 유지해주고 있고요. 서진 시스템도 2.7% 상승, 그리고 이 범한 퓨어셀이 상승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두산 퓨어셀은 좀 아쉽습니다. 2% 하락합니다. 자, 그 밖으로 범한 퓨어셀이 이번에 이 수주하는 잠수함 안에 이 범한 퓨어셀의 수소 연료 전지가 탑재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로 지금 굉장히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10%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이 밖에 JNK 글로벌 2.3%, S 퓨어셀이 1.27%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조선과 함께 SOFC 이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이야기 드려봤는데요. 처음에는 이 이름이 굉장히 좀 낯설기도 했었는데 SOFC에 대한 이 단어가 계속해서 굵어지면서 우리는 익숙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모멘텀 계속해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키워드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이제 수요일의 마감 전략 다녀쌤과 함께 챙겨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은 좀 답답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 안에서 오늘 이 시간에 공략할 수 있는 종목 받아볼게요. 우리 이냉커님은 오늘 시장이 답답한가요? 고구마 드신 것처럼? 좀 더 강하게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시원한 상승의 염원은 있는데 오늘 좀 그냥 숨고르기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냉커님이 생각한 건 시원하게 올라가면 네.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 소외받기가 굉장히 쉬울 거라는 거예요. 업종 대표주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뭐 고구마 먹은 것처럼 답답하지만 섹터별로 종목 장세가 계속될 거고 9월 미국에서의 고용지표 발표할 때까지는 시장의 당락이 이렇게 좀 답답하게 움직일 것 같지만 이런 시장이 결국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유리한 시장이라는 것, 이 점을 유념해 두시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수익 추구하는 것이 지금 시장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매수 관점에서 보고 싶은 거는 화장품 섹터예요. 어제도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금은 최근에 상승했던 섹터들, 조선이라든가 방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원전 섹터들은 기대감이 소멸됐고 그러면 여기서 나온 자금들이 이동할 때는 결국 최근에 낙폭이 컸던 섹터들, 조정을 잘 받은 섹터들이 반등이 보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앞서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이제 방산주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얘기했는데 결국에 원전과 방산주들은 공매도 잔고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서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실적 개선이 기대되지만 충분히 조정받았던 섹터들 중에서 대장주 맥락들로 매수하는 게 저는 지금 시장에서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고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은 화장품 섹터를 가지고 왔어요.
CNC 인터내셔널이거든요.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보면은 자, 실적 개선은 올해부터 나오고 있지만 분기로 보면 2분기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약 26%가 줄었고 그러면 이제 3분기 시점 보면 여기 역시도 3분기 시점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1% 증가하거든요. 그리고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약 850% 증가하기 때문에 CNC 엔터 같은 경우는 결국에 주가의 상승 모멘텀은 3분기부터 될 수 있다. 3분기 보면 지금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으면 좋겠고 연간으로 보더라도 실적 개선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2026년도가 CNC 인터내셔널의 사상 최대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것이 2027년까지 지속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들은 실적이 개선되고 충분히 조정받은 섹터들은 추가적으로 우리가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우리가 오버행 이슈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오버행 이슈를 본다면 지금 2회 전환 자체예요. 2회 전환 자체가 여기서 이제 발급됐는데 자 지금 현재 보면 2회 전환 자체는 300억인데요. 전환 가격이 53,500원이에요. 최초 전환 가격이 100%를 전환하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주가보다 전환 가격이 높죠. 그러면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300억을 부채로 상환하는 것보다는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결국에는 회사 입장에서는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오버행 이슈가 없다라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최근 들어서 외국계 참고해서 소폭 매도했지만 주가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이라든가 금융투자들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사상 최악이었기 때문에 급감했기 때문에 주가가 급격히 빠졌지만 이제 3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의 상승 시점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내일이죠. 서울 뷰티 2025 행사가 28일까지 지속되거든요. 그러면 30일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내일은 누가 보더라도 화장품 섹터들이 부각받을 수 있다. 그래서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단기로 접근하지 마시고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 41,000원부터 현재가까지 매수하자. 지금 44,000원인데 일단 목표 주가는 저는 6만 원까지 보고 있거든요. 59,000원, 6만 원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분들은 현재가부터 한 1,000주를 한다면 한 200~300주 정도 사놓고 주가가 43,000원 밑으로 온다면 결국에 거기서 나머지 물량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1차 목표는 59,000원, 6만 원 여기를 보시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보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입니다. CNC 인터내셔널 화장품주 내에서 받아봤는데 이제 내일 또 기대가 된다고 하죠. 목표가는 59,000원으로 좀 멀리 본다면 더 끌고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손절가 37,900원 묵직하게 안고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녀쌤과 시장 진단 해볼 텐데요. 앞서 말씀 주셨죠. 종목 장세 우리가 잘 대응만 한다면 투자자에게는 더 유리한 시장일 거다 말씀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시장 큰 틀로 봤을 때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세요? 결국에 미국이나 유럽이나 아시아 시장 보더라도 이제 틀에 갇힌 박스권으로 움직일 거라는 거예요. 그동안 기대했던 이슈들이 모두 소진되고 기대감이 둔화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슬바담해도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그러한 연약한 시장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시장이 결국에 개인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종목 장세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오늘 새벽 끝난 미국 시장을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둔화했지만 8월 PC 소비 심리가 지표가 예상보다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오늘 밤에 있는데 여기에다 엔비디아에 대한 호실적을 기대한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에 지수는 전일 하락했던 거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거든요. 하지만 지금 시장은 9월 고용 지표에 대해서 관망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해임했어요. 근데 해임된 이사가 법적 대응을 나서겠다,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면 이렇다면은 결국에 일자리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9월 초에 금리 결정이 확정되기 때문에 결국에 미국 시장 역시도 9월 초까지는 박스권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면서 국내 시장을 보더라도 월말에는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소멸되면서 이제 섹터별로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이 섹터별로 순환매가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월말 갈수록 자금이 이탈하는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상승 탄력은 떨어진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정상회담 이슈로 급등했던 원전과 조선 이런 쪽에 대해서는 공매도 전과 지금 급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주주 유권 부분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요 두 가지가 지수 하락을 가중시키는 그러한 요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면 선물 시장에서 보더라도 외국인들은 오늘 장 9시 30분에 약 2,100억 이상을 2,300억 가까이 순매도했다가 지금 다시 선물 매도를 좀 축소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역시 지수 상승도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지금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1시 50분 때까지 매도를 확대했어요. 3,100억 이상 순매도했다가 지금 소폭 순매수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외국이나 기관이 지금 매수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은 조선 섹터나 원전 섹터보다는 반도체 섹터라든가 2차 전지, 화장품, 그다음에 OLED,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간다면 AI 섹터들이 지금 낮고 과대해서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쪽으로의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수가 하락한다면 우리는 매도 관점보다는 매수로 대응하면서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하는 그러한 전략이 지금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렸고,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이 고구마 먹은 것처럼 답답해요. 사이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마켓머니 펀드의 전단체 시장의 단기 자금이거든요. 하지만 월말 들어서는 법인들 결제 자금 수요가 증가되기 때문에 증시에서 이탈하죠. 오늘 같은 경우 8월 25일 경우에도 약 6천억 가까이 빠져나가면서 226조대로 다시 감소한 모습이고, 그러면서 고객 예탁금 역시도 지금 4일 연속 감소되는 그러한 모습에서 66조 원대를 겨우 지켜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 예탁금을 여러 번 말씀드렸을 때 고객 예탁금이 66조 8천억을 지금 깨고 내려갔죠. 66조 8천억을 지켜주면 괜찮다라고 했는데 66조 8천억을 깨고 내려갔어요. 그렇다면 이제 유동성 측면에서도 탄력이 떨어지는 그러한 국면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주식형 수익증권으로의 자금 유입이 그나마 개선적인데, 결국에 자금이 유출했다라는 것은 조정 시 대기 매수세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에 시장은 갇혀있는 박스권으로 보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지금 상황에서 원달러라든가 암호화폐라든가 보면 여전히 기술주들에 대한 하락 압력이 커지고 있어요. 지금 원화 같은 경우도 약세 전환되면서 1,400원대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희석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보더라도 어제 장중 저가를 이탈해서 반등 나왔지만 이 추세를 전환시키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럼 추세 전환을 보이려면 비트코인 가격이 최소한 11만 5,870달러를
돌파했을 때 추세 전환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하락 추세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주들에 대해서도 사익 매물이 증가되는 거고 그다음에 10년 만기 채권을 보더라도 금리 인하가 된다면 결국에 112.48 여기를 돌파해야 되는데 아직 돌파를 하지 못하고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결국에는 금리 인하가 확정되는 시점까지는 지수는 박스권 등락이 옳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면에서 이제 내일은 고리원전 해체 입찰 마감이 있어요. 오늘도 원전 관련해서는 이슈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낙폭과대해서 반등 나왔는데 고리원전 해체는 이 원전 섹터보다는 우라늄 처리 관련 주들을 한번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KDDX 관련 방사위 추진위원회 개최가 됐는데 여기서 검토되는 부분이 결국에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캐나다 잠수함 수주권이었는데 이게 오늘 장 전에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시점까지 유지될지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서울 뷰티위크가 내일부터 30일까지 있죠. 그럼 화장품이라든가 피부 미용 섹터들 여전히 충분히 기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반등을 기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드론 현장 방문이 있기 때문에 뭐 드론주도 보겠지만 요거는 패스하시고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원전 해체와 그다음에 방사위 그다음에 화장품 이렇게 해서 압축해서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다녀쌤과 시장 진단해 봤습니다. 내일 일정들까지 생각해 봤는데 자, 쌤 이제 AS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오스코텍이고요. 오스코텍은 오늘 장에서 급등입니다. 10%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우리 수익은 38% 돌파가 된 자리인데 지금 자리 여전히 홀딩이겠죠? 오스코텍 같은 건 정말 우리 애매했어요. 이 부분이 4월 3일날 사서 한번 우리가 1차 목표 34,000원 갔다가 다시 28,000원 전후에서 매수해서 이번에는 43,000원까지 도전하자 이런 말씀드렸는데 오스코텍은 여러분 흔들리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했던 부분이 실적 부분이었거든요. 올 들어서 이제 60억 흑자 전환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의 원년이고 내년도에는 330억이에요. 그다음에 후년에는 1,380억이죠. 즉 유한양양의 기술 이전했던 렉나자가 순항하면서 기술 수익률가 1,000억을 돌파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103억이 나왔죠. 그러면서 자가 면역 후보 물질이죠. 이 부분이 FDA 임상 1상 승인을 받은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오스코텍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목표 주가 42,000원까지 엉덩이 무겁게 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스코텍 여전히 홀딩이다 말씀 주셨습니다. 항상 말 안 듣는 자식이 효도한다 그러셨잖아요. 오스코텍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꽉 붙잡고 끌고 가보도록 하겠고 자, 두 번째는 인텍플러스입니다. 우리 반도체에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었던 종목이잖아요. 지금 봐야 된다 강조 많이 주셨었고 자, 우리 수익은 어느새 15%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 업데이트 해볼게요. 일단 단기적으로 14,000원 부분에서는 여기 보면 이제 13,800원대거든요. 여기 매물대지만 지금 이거를 우리는 팔고 다시 사겠다는 것보다는 17,000원까지 가져가자. 왜냐하면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 호전이 있는 그런 상태고 그다음에 이거 역시도 2회 전환 자체가 36,700원이에요. 그럼 더 지금보다 더 올라가야 되겠죠. 더 올라가야 될 거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실적 개선의 원년 이런 것들 그리고 삼성전자가 테슬라와의 또 2차 수주권이 있고 애플과의 협력권이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투자권이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 잔파동에 흔들리지 말고 17,000원까지 보유하자.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결국에 투신이라든가 외국인들 매수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잔 조정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조정 시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추가 매수로 가담하면서 17,000원까지 가져가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인텍플러스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흔들림은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그때는 매수의 기회, 목표가 17,000원 안내드리겠고요. 자, 세 번째는 오늘 장에서 굉장히 강했던 두산 퓨얼셀입니다. 자, 우리 수익은 32% 돌파고요. 오늘 장중에 쌤 10% 이상의 급등 보였다가 지금 윗꼬리가 길게 달려있는 상황인데 이럴 땐 대응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오늘이 결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에이펙 에너지 회의가 있고 그다음에 ADDX 방산이 있기 때문에 이쪽 수소 섹터를 부각받아야 된다. 그래서 일단 목표 주가 31,000원을 잡아드렸는데요. 일단 31,000원 돌파했어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게 참 난감할 거예요. 저는 공격적이라면 지금 가격 수준에서는 한 번쯤 선취해보자. 왜냐하면 여전히 매집의 성격들은 남아있는 상태고 오늘 주가가 빠진 부분이 뭐냐면 외국계에서 대량 매매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역시도 이제 캐나다 잠수함 수주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에이펙 에너지 회담 정상회담은 일단 끝났어요. 그렇지만 일단 지금 보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 오늘 매수했던 주체들의 평단이 29,000원이거든요. 그러면 자 우리는 26,600원 현재 값은 한번 매수해보자. 26,000 요 가격이죠. 지금 보면 26,300원, 26,200원 이탈 손절 기준 잡고 26,600원에서 현재가 매수해보고 반등은 29,000원 봐도 되겠다. 그래서 현재 매도 못하신 분이라면은 반등 시 매도하시고 이제 한번 숨고르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수소 섹터들은 다시 한번 25,000원 이하에서 다시 매수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 퓨얼셀 지금 자리 전략이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다녀쌤의 정보방 오셔서 실시간으로 함께 대응을 하심이 좀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면서 우리 다녀쌤과 함께 하세요. QR 타고 들어오세요. 자, 다녀쌤 우리 동시호가 특징 섹터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조선 기자재 그리고 앞서 봤었던 수소 섹터까지 살펴볼까요?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는 유보비 때문에 그랬어요. 오늘 HD 현대중공업이 조회 공시가 있었거든요. 해외 수주권에 대한 답변 공시인데 오늘 HD 현대그룹과 한화오션이 거의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러면서 오늘 HD 현대중공업과 그다음에 HD 현대마린 엔진이 강세를 보였고 반대로 이제 한화오션은 살짝 상승이 둔화됐거든요. 하지만 캐나다의 잠수함에 앞으로 향후 잠수함의 동정은 디젤이 아니라 수소 연료 전지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버만 퓨얼셀이라든가 미코라든가 원일 TNI 자 이런 수소 섹터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소 연료 전지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방산의 대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조정을 받으면 우리는 다시 한번 매수 쪽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 기자재와 수소까지 살펴봤고요. 자, 쌤 동시호가 특징 섹터 하나 더 볼게요. 핸드폰 부품입니다. 자, 우리 수익 보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BH요. 지금 자리 AS 해보면서 부품까지 또 챙겨볼게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OLED 섹터들도 그동안 장기적으로 침체를 받았고 그러면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거거든요. OLED 섹터가 부각받은 거는 BOE에 대해서 미국이 14년 동안 진출 금지를 때렸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항소가 11월 9일이에요. 11월 9일이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다시 한번 급반등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갤럭시가 미국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 그다음에 아이폰 17 이 부분이 9월 9일 날 공개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OLED 섹터들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S캠이라든가 오늘 같은 경우는 S캠이라든가 자 BH 우리는 BH를 이 부분을 집중해서 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본다면 18,500원이지만 우리는 18,500원이 아니라 21,000원까지도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OLED 섹터들은 실적 이슈도 있다라는 것 긍정적이고
오늘 같은 경우도 급등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투신들 매수하고 연기금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가 생각했던 목표가 수준 여전히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덕산 레오룩스도 같은 맥락이고, 그다음에 DKT도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OLED 디스플레이 쪽들은 11월 9일까지는 변곡점이 여기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은 11월 9일 최종 패소 판결 때렸을 때는 급등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이제는 갤럭시라든가 아이폰 이 이슈로 해서 OLED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OLED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챙겨볼 필요가 있다 말씀 주고 계신데요. BH는 우리 21,000원까지 목표가 계속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냐쌤과 여기서 인사해 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8월 27일 수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오늘의 마감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계속해서 보합 부근에서 머물렀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0.2% 시초가 개장이 돼서요. 3,185포인트. 오늘의 종가로는 상승 유지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지금 마감 지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볼게요.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0.22% 상승한 3,186포인트에서 오늘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또한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은 보합 801포인트. 다행히 800선 안착이 되면서 지지가 되면서 오늘장 문을 닫았습니다. 자, 오늘 수급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현선물 시장 안에서의 매도가 굉장히 부담인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 외국인들 2,700억 원의 매도 우위 보여주면서 오늘 마감이 됐습니다. 기관의 소폭의 순매수 들어와 줬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 쪽으로는 메이저 주체들의 동반 팔자가 보여졌습니다. 외국인들 1,000억 원 가까이 팔았고요. 기관은 134억 원의 매물 출회, 선물 시장 쪽으로도 오늘 외국인들 어제 이어서 팔았다는 점 체크되고 있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0.4%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SK하이닉스는 0.5% 하락 마감됐습니다.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오늘 반도체주들은 관망세로 시장을 계속해서 흐름을 이어갔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2% 약세로 마감됐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소폭의 상승, 6위부터 10위에 자리하고 있는 종목 안에서는 확실히 오늘 돋보이는 건 조선주입니다. 조선주 호재가 계속해서 전해지면서 HD현대중공업 10% 이상의 강세 보였습니다. 52만 원 선도 돌파가 되면서 끝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 알테오제는 오늘 낙폭을 더 확대했습니다. 4%가 넘어가는 약세로 42만 원 선까지 내려갔고요. 펩트론, 비만 치료 관련해서 일라이릴리 쪽에서 오늘 긍정의 뉴스가 전해졌는데요. 펩트론은 2% 상승으로 시장 대비 선방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에 자리하고 있는 종목들, 이 안에서 제약바이오 일부 종목들이 힘을 내주나 싶었는데요. HLB는 1%의 약세로 마감이 됐고요. 리가켄바이오, ABL 바이오 정도가 강보합선에서 끝이 났습니다. 자, 이렇게 수요일에 장 마감이 됐습니다. 시장 분위기 읽어봐야 될 텐데 우리 소재민 전문가 기다리고 계시네요. 만나 뵙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도 말씀 주셨죠. 시장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만한 재료는 아직이다. 딱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지수가 굉장히 답답하게 개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시장 진단해 볼까요? 아무래도 그렇죠.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만한 재료, 제가 한미 정상회담이 박스권 상단의 돌파 재료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들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전히 지금 시장 분위기를 보면은 메인 이슈라고 부를 게 없는 상황입니다. 이슈 공백기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돌발 이슈 중심의 시장이라는 건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요. 또 상승, 종목들이 올라간다라고 해도 그 종목들의 상승이 안정적으로 지속된다거나 오늘 간 게 내일 또 가고 내일 모레 또 가고 그 종목에서 파생되는
하는 섹터가 또 가고 이런 순환매 그림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매매하기가 좀 껄끄러운 시장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거는 그냥 마음 편하게 지금 시장에서 뭐 적극적으로 매매할 생각하지 말고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종목군들 위주로 매매를 한다 하고 이제 박스권 상단 돌파할 때 그때부터 순환매 기술주 중소형주들 보면 되니까 그 전까지는 박스권 안쪽에서 지수 추종하는 종목으로 개별 종목의 차트보다는 시장 지수 체크하면서 매매를 하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고 또 섹터도 좀 추려드렸어요.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려드렸던 섹터 중에 하나가 대북주도 있었죠. 그래서 뭐 대한TI 같은 경우도 지난주가 아니죠. 월요일 날 말씀을 드렸고 6,100원 목표가 잡아드렸었는데 어제 대체고래소에서 뭐 거기까지 쫙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죠. 결국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지금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지금 올라가면 추격 매수해야겠다. 이거 뉴스 좀 괜찮아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해서 추격 매수하면 거의 다 물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볼 때는 뉴스를 보고 올라가는 종목 따라잡을 생각을 하지 말고 거래량이 터진 종목들을 보면은 그 거래량 없이 조정을 주는 경우가 지금 많거든요. 그래서 당일날 접근하기보다는 지금 오늘 잘 갔던 종목군들 체크해놨다가 그 종목군들이 거래량 없이 그 상승폭을 반납했을 때 쉽게 말해서 눌림을 공략하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정하는 게 좀 안정적인 투자가 될 겁니다. 꼭 오늘 당장 뛰어들어서 오늘 당장 성과를 봐야 돼 이런 생각보다는 오늘 잘 간 거 기억해놨다가 얘네들 분명히도 몇 거래일 되면 거래량 없이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 그렇게 거래량 없이 상승폭의 절반 정도까지 조정을 줬을 때 여러분들이 공략하는 그 눌림목을 공략하는 방식으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시장 지수는 딱히 잡아드릴 게 없습니다. 뭐 제가 계속 말했지만 뭐 3,130포인트, 뭐 3,270포인트 여기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건 여전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가 지금 뭐 780에서 820포인트 정도의 박스권이라고 했죠. 이것도 뭐 여전히 똑같죠. 지금 박스권 중단 라인이거든요. 따라서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종목을 산다라고 하면은 원래 박스권 매매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이 박스권 상단과 하단을 체크가 됐으면 중간에 선을 대충 딱 그어요. 그러면 지금 박스권 중단 라인이죠. 그럼 여기는 사실 매수를 하셔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시장 지수가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코스닥 지수가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한 820포인트, 830포인트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러면은 코스닥 지수가 위로 한 20, 30포인트 올라갈 수 있다는 소리네? 근데 물론 위로 바로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떨어졌다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찌됐든 박스권 상단을 한 번은 만나러 갈 거기 때문에 그러면 코스닥 지수가 820, 30포인트까지 올라가면 뭐가 할까?를 생각해야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막 뉴스 찾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코스닥 지수 올라가면 따라가는 종목, 2차전지 이런 거 따라가잖아요. 제약바이오. 그러면 이럴 때 2차전지 관련해서 좀 2차전지 대장적인 종목군들이 있죠. 이제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분할 매수를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주주비책 방송에서 분할 매수랑 추가 매수 여기에 대한 교육을 좀 해드렸죠. 자, 분할 매수를 시작한다는 말은 이 자리에서 사고 얘가 기분 좋게 박스권 상단으로 바로 가면 좋겠지만 아래에 갭자리를 만들어 놓기도 했고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시장에 충격을 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이 갭자리를 메꾸는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갭상승으로 올라간 거라 780포인트에서 785포인트 정도까지는 어차피 한번 눌림이 올 거거든요. 위로 올라갔다 눌림이 오든 밑으로 갔다 올라가든 어찌됐든 이 785포인트는 한번 내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럼 여기까지 시장 지수가 빠졌다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혹은 박스권 하단까지 찍었다 갈 수도 있을 거고. 그럼 우리는 이런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종목. 2차전지가 시장 지수를 추종하다? 그럼 예를 들어 2차전지를 내가 업종 대표인 2차전지 종목을 샀다. 그럼 여기서 한 번에 다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번 사고 여기 밀렸을 때 코스닥 한 785포인트에서 2차전지 관련주 조금 더 분할 매수하고 780포인트, 775포인트 여기서 조금 더 분할 매수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지수의 위치는 상단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갈 거라는 걸 아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메인 섹터 위주로 분할 매수 접근 이런 게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좀 쉽게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일 거예요. 그냥 오늘 뉴스 보고 막 와 이거 뉴스 좋아 보인다. 오늘 잡을 간 종목 보고 야 이거 이제 방송에서 계속 나오니까 와 이거 지금이라도 따라 사야 되나 이런 매매를 하다가는 박스권 시장에서 엇박자 탈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무난하게 시장에 이슈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박스권 시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매매하셔도 되지만 지금처럼 메인 이슈가 없는 시장에서는 순환매가 도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했지만 종목의 상승에 대한 힘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오늘 올라갔다라고 해서 내일도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늘 올라가고 내일 빠질 경우가 더 많고 또 원래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오늘 HBM 반도체가 올라갔다. 그럼 내일은 순환매라고 하면 유리기판 쪽이 움직일 수도 있겠다. 전력 설비가 움직일 수도 있겠다. 데이터 센터가 움직일 수도 있겠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측을 하면서 순환매를 매매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이슈 공백 기회는 대중이 없어요. 어제는 분명히 이 섹터가 올라갔는데 오늘은 또 다른 뉴스 뜨면서 어떤 섹터가 또 돌발적으로 올라갔다 윗꼬리 달고 이런 시장이 나오니까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시장 지수에 맞춰서 개별 종목의 차트보다는 지수에 맞춰서 지수를 따라가는 메인 섹터 위주로 해서 시장 지수에 맞춰서 분할 매수 전략 하시면은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증시도 한번 좀 체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이제 내일 아침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엔비디아를 먼저 좀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미증시 나스닥과 거의 커플링 된다라고 해도 무방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나스닥은 애플이었어요. 애플 주가를 나스닥이 그대로 따라갔고요. 나스닥의 분위기를 애플이 그대로 따라가는 애플은 나스닥이었는데 이제 그 애플이 내려오고 그 자리를 엔비디아한테 넘겨줬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나스닥이다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나스닥은 엔비디아다라고 보셔도 좋을 만큼 이 둘의 차트 흐름이 비슷해요. 자, 그 말은 뭐다? 만약에 엔비디아의 추세가 깨진다. 추세가 망가진다라고 하면 나스닥 지수의 추세도 망가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놓고 보면 자, 내일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뭐 실적은 당연히 좋게 나오겠죠. 그런데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건 엔비디아가 돈을 얼마를 버냐, 앞으로 돈을 더 잘 벌 거야 이런 것보다는 더 한 걸 원하고 있죠. 성장성. 그러니까 엔비디아 너네 HBM 반도체 말고 뭘로 앞으로 더 클 수 있어? 이런 것들. 아마 내일 실적 발표할 때 뭐 뻔하게 저희 HBM 반도체 많이 팔아가지고요. 저희 뭐 이번에 차세대 GPU 좋아요. 막 이런 얘기만 하면은 아마 시장이 실망감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최근에 로봇 관련주가 움직인 것도 있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우리는 이제 로봇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을 만들 거고 거기에 대한 성장성 이런 것들을 어필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시장이 그거를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본다라고 하면 엔비디아가 올라갈 것이고 그게 아니면 좀 비실비실하겠죠. 자, 엔비디아의 추세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파월 잭슨홀 미팅 전에 잔뜩 겁먹어가지고 지금 엔비디아가 이 추세선 하단을 이탈했거든요. 이 추세를 깼기 때문에 사실 엔비디아는 상승 추세가 끝나고 횡보 추세로 들어갔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횡보 추세다라고 확실히 말할 수 없는 건 실적 발표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엔비디아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 추세선 안쪽, 상단 추세선 안쪽인 186불 정도까지 올라오면 엔비디아는 과거의 상승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고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도 나오고 했는데 이번 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185불 아래로 끝났다라고 한다면 엔비디아는 이제 과거와 같은 상승 추세가 아니라 이런 느낌으로 170불과 185불 사이의 단기 박스권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걸 우리는 대략적으로 예상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엔비디아가 단기 박스권을 만들면 과연 나스닥은 자기 혼자 올라갈 것인가? 물론 뭐 다른 우량주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엔비디아가 만약에 이런 박스권 흐름으로 돌아가서 여기 박스권 상단 못 뚫고 다시 한 번 더 170불까지 밀린다? 과연 나스닥이 추세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럼 나스닥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안정적인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건 맞지만 사실 그런 거죠. 떨어질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그래서 상승할 이유가 뭔데? 라고 하면 상승할 이유도 마땅히 없어요. 파월이 좋게 말해줬잖아. 파월이 좋게 말해줬으니까 9월달 금리 인하할 수 있어. 9월달 금리 인하한다는 건 이미 다 시장이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별로 색다른 이슈가 아니에요. 결국 그 기대감 때문에 상승 추세를 이어왔던 거기 때문에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 추세 고점을 갱신시킬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엔비디아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해서 185불 아까 말한 그 자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런 느낌으로 12,800포인트에서 한 26,000포인트, 700포인트, 800포인트 이 사이 구간 안쪽으로 나스닥도 박스권을 형성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볼벤 상단 자리 이번 주 금요일까지 21,800포인트 위로 올라가냐 못 올라가냐 이거가 다음 주부터가 아니라 9월달 전반부 증시의 분위기를 결정할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뭐 지금 근데 좀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게 큰일 났네요. 저 뒤에 오늘 주목할 섹터 2개나 가지고 왔는데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자, 그래서
일단은 과거 만약에 잭슨홀 미팅에서 나쁜 결과가 나와서 시장이 박스권으로 돌아섰다면 부정적인 불안감을 가지고 만드는 박스권이기 때문에 시장의 종목들이 좋은 흐름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박스권 횡보 구간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상승 추세는 깨졌지만 좋은 걸 찾기 위한 박스권 횡보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선 되려 먹을 게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박스권 시장에선 여러분들이 시장 지수가 밀린다라고 해서 절대 겁먹을 필요 없이 명확하게 선 그어놓고 여기 오면 기계적으로 매매하는 게 중요해요. 박스권 상단 오면 일부 비중 줄이고 박스권 하단 오면 그냥 사고 이렇게 무지성적으로 기계적으로 매매하시는 게 중요하다. 낙관 이렇게 가면 국내 증시도 이러한 박스권 흐름이 좀 길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국내 증시랑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국내 증시도 9월달 초중반까지는 박스권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 계속 체크하시면서 개별 종목만 보고 뉴스 보고 매매하기보다는 시장 지수에 맞춰서 종목을 팔고 사고 비중을 줄이고 내 종목이 더 갈 것 같아 라고 하더라도 시장 지수가 박스권 상단에 있으면 과감하게 비중 줄일 줄 알아야 되고 진짜 반등할 것 같은 자리여도 막 시장 지수가 밀릴 포인트에 있으면 섣부르게 주우면 안 되겠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진단 해봤습니다. 종목 2개나 가져오셨다고 하셨는데 첫 번째부터 살펴볼까요? 일단은 오늘 관심 섹터는 오늘 낙폭이 좀 컸던 로봇 섹터거든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말했던 거를 기억 못 하시겠죠? 그죠? 근데 제가 월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우상향 추세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상향 추세선 상단에 10만 5천 원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0만 5천 원까지는 얘가 따라갈 수 있어. 올라갈 수 있지만 10만 5천 원 찍으면 밀릴 거기 때문에 이거는 섣부르게 잡을 게 아니라 보더라도 10만 5천 원까지만 보고 10만 5천 원에서 눌림을 줄 때를 공략하라 이런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지금 딱 추세선 상단 찍고 밀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로봇 관련주는 끝인가? 이제 망했나? 이건 아니에요. 지금 로봇 관련주가 움직인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면 결국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고 이제 앞으로의 전망을 말을 할 때 로봇에 대한 얘기를 얼만큼 해줄 수 있을까? 로봇 칩도 나왔는데 로봇에 대한 얘기를 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가지고 올라갔던 거고 실제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하루 전이기 때문에 불안감, 경계심 때문에 차익 실현 매도세가 나오면서 추세선 상단 찍고 다시 한 번 더 추세선 중단 라인까지 밀린 겁니다. 자, 그럼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88,000원에서 89,000원 정도 선까지 추세선 하단 찍고 다시 반등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추세를 칼같이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대체거래소에서 장난질 나온 거고 이렇게 따라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걸 고점에 물렸다라고 한다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89,000원 정도, 88,000원, 89,000원 라인에서 약간 분할 매수, 추가 매수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신규 진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이 추세선 중단 라인이기 때문에 사실 크게 부담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 구간부터 한 88,000원 정도 라인까지 이 사이 구간에서 한 2분할 정도 분할 매수한다. 이 전략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 이 자리를 이탈했을 때는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상승 추세선 하단을 이탈하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 박스권으로 넘어간다던가 좀 조정폭 나왔다가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87,000원 라인 87,000원, 6,800원, 86,800원 한 요 정도 라인 이탈했을 때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약간 비중 조절하고 아래 구간에서 복수전 노리시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슈, 그냥 오늘 로봇 뉴스 떴다고 뉴스 떴다 하면서 따라 들어갈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추세를 생각하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지금 되게 중요해요. 로보티즈가 만약에 추세선 하단까지 간다. 그럼 다른 로봇 관련주들은 자기 혼자 올라갈 수 있을까요? 못 올라가요. 이게 항상 여러분들이 자꾸 종목을 떼놓고 본단 말이에요. 나는 로보티즈를 볼 거야. 나는 SPG를 볼 건데 나는 SBB테크를 보고 있어. 여러분들이 보는 로봇은 되게 다양하지만 현재 로봇 관련주의 추세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건 로보티즈이기 때문에 이 종목의 추세가 만약에 이 하단을 이탈했어.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로봇주들은 좋을 거야. 잘 버틸 거야.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결국 로봇이라는 섹터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로보티즈 주가 체크하면서 내 종목이 지금 추세 자리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로보티즈가 지금 추세선 하단까지 갈 수도 있잖아. 그러면 지금 추매하지 말고 로보티즈가 한 89,000원 정도 오는 거. 요 정도 오면은 그때 가서 내 것도 추매하겠다. 그래야 로보티즈가 여기서 반등 나오면 다른 로봇 관련주들도 따라갈 테니까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89,000원, 88,000원 요 라인만 이탈하지 않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고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로보티즈, 로봇 관련주 주가 체크하시는 분들은 로보티즈 중심으로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봇주 안에서 로보티즈 흐름 체크해 주셨고요. 두 번째 가볼게요. 이제 두 번째
사실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주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카메라 모듈? 그거를 지금 왜?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 거 영상이나 글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미 올라간 종목을 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올라갈 수 있는, 아직은 좀 바보 같지만 이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섹터를 발굴하는 걸 좋아하고 그런 걸 많이 여러분들한테 분석글이라던가 영상으로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카메라 모듈에 집중해야 되는 거. 이 얘기하면 아마 대부분 다 그런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뭐 애플에서 폴더블 폰 나올 것 같아서요? 아니면 뭐 삼성의 뭐 스마트폰 이것 때문인가요? 이렇게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건 되게 근시안적인 생각이고 카메라 모듈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부터 생각을 한다면 일단은 카메라 모듈에 영향을 주는 섹터라고 한다면 애플하고 테슬라예요. 이 테슬라 같은 경우가 자율주행. 테슬라의 자율주행 칩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보통은 라이다나 이런 센서를 가지고 약간 박쥐 마냥 약간 이런 박쥐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런 식으로 하지만 테슬라의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카메라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사물을 인식하고 그걸 통해서 자율주행 기술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한다? 그래서 자율주행 이슈가 만들어진다? 라고 한다면 카메라 모듈 관련 쪽도 자율주행과 이슈가 묶여서 움직일 수 있는 거고 또 애플 같은 경우도 제가 차트를 체크해드리기 시간이 없지만 애플도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결국 또 이제 차세대 스마트 기기들, 뭐 VR, XR, 스마트 글라스, 뭐 비전 프로 이런 것처럼 차세대 AI를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에도 카메라 모듈은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로봇에 관련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로봇도 눈이 있어야죠. 로봇의 눈을 담당하는 것도 카메라 모듈. 또 테슬라가 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도 당연히 카메라 모듈이 안 들어갈 리가 없겠죠. 자율주행 기술의 카메라 모듈을 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이 좀 바보 같지만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테슬라랑 애플을 둘 다 납품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비운의 종목으로 알려져 있죠. 사실 이 종목 이름 앞에 LG가 붙지 않았더라면 더 많이 가지 않았을까라는 삼성 이노텍이라든지 하나 이노텍 이랬으면 주가가 여기 있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LG라는 이름 때문에 좀 긴 시간 시장에서 소외를 받고 있고 이제 박스권 행보를 끝내다가 240일선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만약에 16만 7천 원 라인을 이번 주에 돌파해서 마무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꽤나 단기간에 한 19만 원 라인까지도 추가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뭐 짧게 보면 17만 6천 원인데 뭐 19만 원 정도 선까지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니까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코멘트를 드리면 MC넥스. MC넥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긴 시간 시장에서 소외를 받고 현재 거래량 봐요. 이반주예요. 아무도 관심 없는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관심 안 줄 때 여러분들은 조금씩 준비를 해두시면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022년 대비 영업이익이 한 6배 가까이가 늘어났어요. 근데 2022년 대비 주가는 반토막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카메라 모듈 순환매가 돌 때 안정적으로 계속 고점으로 올라가는 이 상승 추세를 쭉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61선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매매 전략을 잡는다라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타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고점이 야금야금 계속 올라갈 수 있어서 이 추세에 맞춰서 매매를 하시면 올 하반기에 이 종목도 좀 좋은 결과로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난번에도 OLED 아무도 주목 안 하실 때 미리 좀 선제적으로 말씀 주셔서 우리 수익 많이 봤는데요. 이번에는 카메라 모듈 안에서 받았습니다. MC넥스 종목 계속해서 챙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소재민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더 많은 이야기와 정보들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우리 만날 수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수익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재민 전문가와 여기서 인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수요일 마감 100점 불패도 여기서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오늘장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